차가운 밤 공기가 TK그룹 본사 42층의 통유리창을 두드렸다. 도시의 불빛들이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이수연에게는 그저 흐릿한 빛의 집합일 뿐이었다. 그녀의 온 신경은 27인치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최종 UI 시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헬리오스, 태양의 신, TK그룹의 차세대 통합 플랫폼에 그녀가 붙인 이름이었다. 지난 6개월간 그녀의 밤과 낮 주말과 휴일을 모두 삼켜버린 괴물이자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그녀를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수연 씨, 아직도 퇴근 안 했어. 기름기 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디자인 1팀 팀장 박서진이었다.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그의 불쾌한 존재감이 사무실의 산소를 빼앗아가는 것 같았다. 마무리할 게 좀 남아서요, 팀장님. 수연은 시선을 모니터에 고정한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며 아이콘의 미세한 위치를 조정하고 있었다. 1픽셀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자존심이자 아들 민준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박서진은 그녀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훔쳐보며 혀를 찼다. 으쯧, 싱글맘이 이렇게까지 일에 매달리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독하기도 하고. 애는 누가 보고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격려를 가장한 비난 관심을 빙자한 모욕. 수연은 이런 식의 언어폭력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지친 기색 하나 없는 평온하고 단단한 눈빛이었다. 민준이는 혼자서도 잘하는 아이입니다. 걱정 감사합니다. 그래, 하긴 엄마가 저렇게 독하니 애도 보통은 아니겠지. 그는 주제를 바꾸듯 헬리오스 화면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말이야. 꽤 괜찮아 보이는데 특히 이 동적 전환 인터페이스 아이디어가 참신해. 수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박서진이 무언가를 칭찬할 때는 그것을 빼앗기 직전이라는 신호였다. 그는 지난 2년간 수연이 낸 수많은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가로채 임원들 앞에서 발표해왔다. 그리고 그 공으로 지금의 팀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연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힘없는 평사원, 그것도 아이 딸린 미혼모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거대한 조직의 최하층에 묶어두었다.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겸손하기는 이 정도면 회장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해도 손색이 없겠어. 관련 자료들 내일 아침까지 내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놔. 내가 좀 더 큰 그림 차원에서 발전시켜 볼 테니까. 발전이 아니라 강탈이겠지. 수연은 속으로 삼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저항할수록 그녀의 회사 생활은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것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웠다. 박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등을 돌렸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수연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USB를 꺼내 프로젝트의 모든 원본 파일을 백업했다. 그리고 아들 민준이 알려준 클라우드 서버에도 3중 암호화를 걸어 업로드했다. 이건 그녀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수연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5살 배기 아들 이민준이었다. 잠들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는 태블릿 PC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아이들이 볼 법한 만화 대신 복잡한 주식 차트가 떠 있었다. 엄마 왔어요. 민준은 태블릿을 옆으로 밀어두고 소파에서 폴짝 뛰어 내려왔다. 수연은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아들을 끌어안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들의 품이 하루의 피로를 눈 녹듯 녹여주었다. 왜 안 자고 있었어, 우리 아들? 엄마 기다렸죠. 오늘 너구리 팀장이 또 괴롭혔어요. 민주는 박서진을 너구리 팀장이라고 불렀다. 교활하고 욕심 많은 눈이 너구리를 닮았다는 이유였다. 수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말했지. 외부 서버에 백업해두라고 한 거. 오늘 아주 유용하게 썼어. 고마워. 당연하죠. 내일 아침에 박서진 팀장 메일로 자료 보낼 때 원본 파일 말고 일부 기능이 빠진 베타 버전으로 보내요. 그리고 파일 속성에 엄마 이름이랑 제작 날짜 워터마크처럼 숨겨두는 코드 심어놨으니까 걱정 말아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 민주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3살 때 스스로 한글을 깨쳤고 4살 때는 코딩의 기본 원리를 이해했다. 지금은 어지간한 성인보다 컴퓨터를 더 잘 다루고 어른들의 대화와 표정만으로도 그들의 심리와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사람들은 민준을 영재라고 불렀지만 수연에게 민준은 그저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아들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수연은 아들의 작은 얼굴을 감싸 쥐었다. 우리 민준이 덕분에 엄마가 힘이 나. 엄마는 실력이 있잖아요. 세상이 엄마를 몰라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면 돼요. 민준은 작은 주먹을 불끈 쥐며 비장하게 말했다. 엄마의 능력을 알아보고 너구리 팀장 같은 기생충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필요해. 계획이 필요해요, 엄마. 아주 멋진 계획이. 수연은 아들의 당돌한 말에 그만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작은 아이가 없었다면 그녀는 진작에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주말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TK그룹이 주최하는 퓨처테크 컨퍼런스 225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수연은 발표자가 아닌 수많은 참관객 중 한 명으로 이곳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민준의 작은 손이 꼭 쥐어 있었다. 민준이 최신 기술 동향을 보고 싶다고 조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온 것이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메인 스테이지의 거대한 스크린에 박서진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그는 차세대 UI UX의 미래 비전이라는 거창한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수연의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핵심 개념들이 마치 자신의 철학인 양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용자 경험은 더 이상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사용자의 감성과 무의식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교감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동적 전환 인터페이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그녀의 자식이 저 파렴치 않의 입을 통해 더럽혀지고 있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그때 민준이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민준은 무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천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수연은 아들의 손에 이끌려 복잡한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잠시 후 인적이 드문 VIP 복도. 민준은 갑자기 엄마 잠깐만요 하더니 수연의 손을 놓고 저만치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아야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로봇 장난감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비서와 경호원 몇 명을 대동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훤칠한 키, 딱 벌어진 어깨, 그리고 서늘할 정도로 잘생긴 얼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TK그룹의 총수 강태무 회장이었다. 그는 평소라면 바닥에 앉아있는 아이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지나쳤을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대신 부서진 로봇 다리를 이리저리 맞춰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 논리 회로에 주 커패시터 납땜이 떨어진 것 같네. 이거 다시 붙이려면 인두기가 있어야 하는데.
강태무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는 흥미로운 눈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비서가 다가가 아이를 일으키려 하자 태무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는 스스로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도 결코 자세를 낮추지 않는 그였다. 그 꼬마야, 괜찮니? 그때 민준의 계획대로 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다. 민준아, 괜찮아. 어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폐를 끼쳤네요. 수연은 허리를 굽혀 사과하며 민준을 일으키려 했다. 고개를 드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강태무의 깊은 눈과 마주쳤다. 냉철하고 이성적일 거라 생각했던 그의 눈동자는 의외의 따스함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민준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남자를 올려다보며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감탄사를 내뱉었다. 오, 잘생긴 아저씨. 그 한마디에 강태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천년에 한 번 필까 말까 한 꽃처럼 희귀한 미소였다. 그는 아이의 순진무구함에 무장해제된 듯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로봇을 주어 민준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고쳐줄 수 없을 것 같구나. 대신 더 좋은 걸로 하나 사주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고칠 수 있어요. 민준은 로봇을 받아들고 야무지게 대답했다. 그리고 아저씨는 바쁜 분 같으니까요. 태무는 이 당돌하고 영리한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인 수연을 다시 바라보았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단아하고 맑은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 걱정스러운 눈빛 속에서도 굳건함이 느껴졌다. 회사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비서가 다가와 회장님 약속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태무는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수연과 민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떠난 복되는 그의 희미한 잔향만이 남아있었다. 수연은 한동안 멍하니 그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다. 컨퍼런스 센터 근처의 조용한 카페. 수연과 민준은 오렌지 주스와 커피를 앞에 놓고 마주 앉아 있었다. 수연은 여전히 조금 전의 만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강태무는 냉혈한 기업 사냥꾼의 이미지였다. 하지만 직접 만난 그는 달랐다. 아이에게 무릎을 굽히고 부드럽게 미소 짓던 그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민준은 빨대로 주스를 쪽 빨아들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를 위한 파트너 찾기 작전 1단계 완료. 목표 인물 식별 강태무. 초기 접촉 성공. 호감도 지수 높음. 수연은 아들의 말에 정신을 차렸다. 무슨 소리야, 민준아. 그건 그냥 우연이었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좀, 엄마. 민준은 제법 어른스러운 말투로 반박했다. 분석 결과 강태무 회장은 엄마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첫째, 그는 너구리 팀장 같은 기생충을 손가락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둘째, 그는 엄마의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 보여요. 셋째, 그는 잘생겼고 돈도 많고 무엇보다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아빠 후보로서 스펙이 최상급이에요. 아들의 논리, 정연한 분석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귀여운 상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계획은 터무니없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으로 들렸다. 박서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짓밟히는 삶을 끝낼 수 있는 기회. 민준이에게 당당하고 행복한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쩌면 한 여자로서 다시 한번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기회. 그것은 단순한 로맨스를 향한 동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도둑맞은 그녀의 재능과 노력을 되찾기 위한 전쟁 선포였다.
수연의 눈에 결의에 찬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민준을 보며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민준아. 한번 해보자. 그 잘생긴 아저씨를 내 아빠로 만드는 거야. 두뇌는 엄마가 실행은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모자, 무지연합에 대담하고 치밀한 CEO 사로잡기 대작전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 TK그룹의 임원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태무 회장의 무표정한 얼굴이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끌어내리는 듯했다. 그의 시선이 맞은편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크린 속에서는 디자인 1팀의 박서진 팀장이 진땀을 흘리며 자신이 기획했다는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본 프로젝트는 사용자의 잠재적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가장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박서진은 어젯밤 이수연에게서 받은 자료를 통째로 외워 앵무새처럼 읊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기술 총괄 CTO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자 그의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다. 박 팀장, 방금 설명한 동적 전환 인터페이스의 구체적인 알고리즘 구현 방식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죠. 특히 AI 기반 개인화 기능과 기존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 팀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박서진은 식은땀을 닦으며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그가 받은 베타 버전 파일에는 핵심 알고리즘에 대한 상세 설명이 교묘하게 빠져 있었다. 애초에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도 아니었다. 강태무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박 팀장,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이 뭡니까? 사용자의 감성과 무의식을 아우른다고 했는데 그 추상적인 개념을 어떤 디자인 언어로 구체화할 생각이죠.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지적에 박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였다. 무겁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이수연이 들어섰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안경을 쓴 그녀는 어제 컨퍼런스에서 강태무가 마주쳤던 부드러운 분위기의 여성과는 전혀 다른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의 중에 실례하겠습니다. 디자인 1팀 이수연입니다. 박서진 팀장님의 발표를 보충할 제안서가 있어 잠시 발언할 기회를 요청드립니다. 규칙을 깨는 당돌한 행동이었다. 회의실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박서진은 사색이 되어 그녀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수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테이블 상석에 강태무를 응시했다. 강태무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궁지에 몰린 상사를 구하러 온 충성스러운 부하인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야심가인가? 그는 짧게 턱짓을 했다. 해보시죠. 허락이 떨어지자 수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시스템에 연결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자 회의실 안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박서진이 보여주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인터페이스가 펼쳐졌다. 사용자의 터치와 시선 음성에 따라 물처럼 부드럽게 변화하고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학습하여 스스로 메뉴를 재구성하는 그야말로 헬리오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혁신적인 모습이었다. 제가 제안하는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핵심 철학은 공감입니다. 수연의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기계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선을 따라 흐르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아침에 처음 플랫폼에 접속했을 때 밤사이 수면 패턴과 그날의 일정 날씨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필요로 할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노출합니다. 사용자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단어를 검색하면
시스템은 차분한 색감과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스스로를 전환하여 시각적 피로도를 낮춰줍니다. 그녀는 박서진이 설명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부분들을 명확한 로직과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오직 실력과 열정,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이해만이 존재했다. 강태무는 팔짱을 낀 채 스크린과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저돌적이면서도 논리 정연한 여자.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확신으로 빛나는 눈동자. 그는 자신의 회사에 저런 인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수연 씨, 이 모든 것을 혼자 구상했습니까? 그 질문은 박서진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과도 같았다. 수연은 잠시 박서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이 되어 있었다. 수연은 다시 강태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모든 아이디어는 팀원들과의 협업 속에서 나옵니다. 저는 다만 그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하고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박서진 팀장님의 비전과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프로젝트입니다. 완벽한 답변이었다. 공을 팀 전체에게 돌리면서도 자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상사의 체면을 완전히 짓밟지도 않았다. 강태무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영리하기까지 한 여자였다. 알겠습니다. 프로젝트 헬리오스는 이수연 씨가 책임지고 직접 진행하도록 하세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회의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강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서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디자인 1팀 이수연. 기억해둬. 그는 수연의 얼굴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지만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아이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지는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 이수연은 오직 뛰어난 실력을 가진 유능한 직원으로만 각인되었을 뿐이다. 그날 밤 수연의 아파트. 민주는 자신의 작전지휘센터에 앉아 있었다. 아이 방에 놓인 평범한 책상이 아니었다. 직접 조립한 고사양 컴퓨터와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마치 해커의 아지트 같은 공간이었다. 민주는 복잡한 코드가 떠있는 화면을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오퍼레이션 파파의 2단계에 돌입해 있었다. 목표 인물 강태무 공개된 일정 및 비공식 동선 패턴 분석 완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광화문 교보문고 경제 및 철학 섹션에서 1시간 체류. 엄마와의 자연스러운 조우를 위한 최적의 장소 및 시간 확보. 민준의 작은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터치했다. 엄마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가 작성되었다. 엄마, 내일 오후 2시에 광화문 서점에 가요. 어린 왕자 프랑스어 초판본이 들어왔대요. 엄마가 갖고 싶어 했잖아요. 수연은 웃으며 아들의 천재적인 서포트에 감탄했다. 토요일 오후 광화문 교보문고는 책을 읽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수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아동도서 코너에 있었다. 그녀는 평소에 딱딱한 정장 대신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린 모습이었다. 회사에서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편안하고 우아한 분위기였다. 민준의 계획대로 그녀는 잠시 아들에게 책을 고르게 하고는 우연히 철학 코너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있었다. 강태무는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에 면바지를 입은 편안한 차림으로 두꺼운 철학 서적에 몰두해 있었다. 기업 총수로서의 날카로운 갑옷을 벗어던진 그의 모습은 마치 대학 교수처럼 지적이고 부드러워 보였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이 책더미 사이에서 달려나오다가 그의 다리에 실수로 콩 부딪혔다. 에어 로봇 고쳐준 잘생긴 아저씨다. 민준의 외침에 강태무가 책에서 시선을 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부딪힌 아이가 지난번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그 영리한 꼬마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 보기 드문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또 만났구나, 꼬마 공학자. 그의 시선이 아이의 뒤에 서 있는 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런 곳에서 또 뵙네요.
세상 참 좁습니다. 수연이 먼저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그러게 말입니다. 태무는 수연이 들고 있는 책으로 시선을 옮겼다. 민준이 미리 엄마에게 들고 있으라고 했던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였다. 어려운 책을 읽으시는군요. 그냥 가끔 머리가 복잡할 때 들춰보곤 합니다. 세상만사가 결국 의지의 투쟁이라는 구절이 와 닿을 때가 있거든요. 수연의 대답에 태무의 눈이 빛났다. 그는 아름다운 외모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지성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첫인상부터 강렬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책과 철학에 대해 짧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태무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지적인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앞의 매력적인 싱글맘과 자신의 회사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했던 유능한 직원 이수연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했다. 며칠 후 아침, TK 타워 근처에 미니멀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블루보틀 커피숍. 민준이 유치원 가기 전에 꼭 이곳의 핫초콜릿을 마셔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수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강태무가 커피를 사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매일 아침 반복되는 습관이라는 것을 민준의 데이터 분석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앉아있는 수연을 발견하고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세 번째 만남. 이제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묘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그는 자석에 이끌리듯 뜬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정말 놀랍군요. 우리가 또 만나다니. 이번에는 대화가 한결 가벼웠다. 그는 아들의 안부를 물었고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물었다. 수연은 그냥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라며 민준의 시나리오대로 두루술하게 대답했다. 강태무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싱글맘과 유능한 디자이너 이수연이라는 두 개의 페르소나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커피를 들고 나온 태무는 자신의 차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갓 내린 커피는 향기만 남긴 채 식어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자꾸만 자신의 일상에 나타나는 이 여자. 아름답고 지적이며 헌신적인 엄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몇 년간 잊고 있던 평온함과 설레는 호기심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머릿속 다른 한편에서는 프로젝트 헬리오스를 이끌고 있는 디자이너 이수연의 빛나는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전혀 다른 두 명의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이 사실은 동일 인물이라는 거대하고 달콤한 미스터리의 한복판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작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강태무 회장이 직접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책임자로 이수연을 지목한 이후 회사 내의 기류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수연은 더 이상 디자인 1팀의 평범한 싱글맘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장의 신임을 받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고 그녀의 이름은 임원들 사이에서도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이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심한 박탈감과 모멸감을 느끼는 사람은 단 한 명 박서진 팀장이었다.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이수연의 뒷모습을 보며 박서진은 어금니를 갈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발밑에 있던 여자였다. 자신이 던져주는 아이디어 부스럭이나 받아먹으며 연명하던, 그래서 마음껏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는 회장 직속으로 보고를 올리고 다른 팀의 팀장들까지 그녀에게 와서 고개를 숙였다. 젠장, 저 여우 같은 년. 그의 분노는 질투를 넘어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수연의 성공이 순전히 그녀의 실력 때문이라고는 절대 믿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반드시 무언가 부정한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했다. 회장님을 꼬드긴 게 틀림없어. 남자 없는 여자들이 원래 더 밝히는 법이지. 몸이라도 팔아서
저 자리까지 올라갔나. 촥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예전에 같은 업계에서 일했던 후배였다. 그는 이수연의 과거를 샅샅이 캐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이전 직장에서는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 그녀를 무너뜨릴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한편 강태무의 약혼녀로 내정된 한유라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다. 청담동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완벽하게 세팅된 테이블 너머로 보이는 강태무는 어딘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듯했다. 유라는 자신과 TK그룹의 합병만큼이나 중요했던 두 사람의 관계에 들이운 미세한 균열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태무 씨, 다음 달에 있을 우리 약혼 파티 말이에요. VVIP 리스트는 거의 정리됐는데 태무 씨 쪽 하객 명단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유라의 감미로운 목소리에도 태무는 잠시 반응이 없었다. 그는 방금 도착한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유라는 그의 휴대폰 화면에 뜬 엘사원이라는 발신자 이름을 놓치지 않았다. 유라는 날카롭게 벼려진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특히 그 헬리오스 프로젝트 때문에요. 업계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떤 디자이너가 아주 혁신적인 기획을 내놓았다고. 이름이 이수연 씨였나. 그녀가 시험하듯 던진 이름에 태무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무심하고 건조했던 그의 눈빛에 아주 잠깐 따뜻한 온기가 스쳐 지나갔다. 아, 이수연 씨, 아주 뛰어난 인재입니다. 우리 회사의 보물이죠. 그는 유라나 그녀의 세계에 대해 말할 때는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순수한 감탄의 어조로 말했다. 유라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상류층의 생존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직원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다. 이건 경쟁자에 대한 경계 신호였다. 유라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올렸다. 붉은 와인 너머로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 후 강남의 한적한 몰트바, 한유라와 박서진이 마주 앉아 있었다. 유라가 자신의 인맥을 통해 디자인팀 내부의 불만을 파악하고 박서진에게 접촉한 것이었다. 박서진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두 사람의 적이 이수연이라는 공통분모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박 팀장님.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을 돌리며 그녀는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팀원 하나 때문에 입지가 많이 곤란해지셨다고 들었어요. 이수연이라는 직원 보통 내기가 아닌가 봐요. 박서진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다. 유라는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듯 비웃었다. 시간 낭비는 그만하죠. 당신은 이수연을 짓밟고 싶을 테고 나는 그 여자가 강태무 회장님의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같으니 서로 도울 수 있겠네요. 그렇게 두 사람의 추악한 동맹이 결성되었다. 유라는 자금과 외부의 인맥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서진은 내부자로서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이수연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수연을 회사는 물론이고 업계에서조차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수연에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들이 연달아 닥치기 시작했다. 임원 보고를 몇 분 앞두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만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알 수 없는 오류로 손상되었다.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에 접속하려 하면 갑자기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 권한이 막혔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져나갔다. 디자인 1팀 엘사원 회장님한테 꼬리쳐서 프로젝트 땄다던데 사실임. 싱글맘인 거 무기 삼아서 동정심 유발하고 밤에는 180도 달라진다며. 실력도 없는데 운 좋게 성공한 거품이라는 말도 있음. 수연은 쏟아지는 공격에 지쳐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밤을 새워 손상된 파일을 복구했고 막힌 서버 대신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 마감 기한을 어기지 않았다. 자신을 향한 험담과 수군거림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며 오직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다. 하지만 쇠도 계속 두드리면 부러지는 법. 계속되는 방해 공작과 인신 공격에 그녀의 정신은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집에서 지켜보고 있던 민주는 엄마보다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엄마의 컴퓨터에 설치해둔 자체 제작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는 파일 손상과 서버 접근 차단이 박서진의 IP 주소에서 비롯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냈다. 엄마, 이건 사고가 아니야. 너구리의 계획적인 공격이야.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뒤에서 도와주는 더 큰 세력이 있어. 이건 조직적인 범죄라고. 민준의 말은 수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야근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이었다. 수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된 핵심 사용자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피로가 몰려와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탕비실로 향했을 때 그곳에서 의외의 인물과 마주쳤다. 강태무의 그림자이자 오른팔 조비서였다. 조비서는 TK그룹의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사람이었다. 선대 회장 때부터 비서실에 몸담았고 지금은 강태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그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다. 그는 늘 말이 없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사람과 상황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수연에게 건넸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수연 책임님. 아닙니다, 비서실장님. 수연은 놀라며 공손하게 차를 받아들었다. 조비서는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과 그리고 신뢰입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에 그 성과를 방해하는 소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어떤 나무는 너무 곧고 높게 자라면 바람의 시기를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으면 거센 바람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법이지요. 조비서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참고로 최근에 메인 서버의 보안 프로토콜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접속 기록과 데이터 수정 내역이 아무도 모르는 제3의 외부 서버에 자동으로 백업되고 있습니다. 그 서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회사 전체를 통틀어 서너 명뿐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신호이자 강력한 지원의 약속이었다. 조비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누가 수연을 음해하고 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는 강태무의 사람이자 회사의 미래를 위해 이수연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방역의 무기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려준 것이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탕비실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피로의 기색이 없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외로운 싸움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이 나타났다. 이제 방역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한유라와 박서진이 쳐놓은 거미줄은 마침내 먹잇감을 올가맬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TK그룹의 사내망은 아침부터 술렁이었다. 업계의 만년 2위인 경쟁사 넥스트 플랫폼이 TK의 프로젝트 헬리오스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컨셉의 차세대 서비스를 기획 중이라는 뉴스가 터져나왔기 때문이었다. 명백한 내부 기밀 유출이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의 화살은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이수연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한유라의 아버지가 손을 쓴 감사팀은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이수연의 업무용 PC에서 익명의 해외 이메일 주소로 대용량 암호화 파일이 전송된 기록.
그리고 그녀의 먼 친척 명의로 최근 개설된 차명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까지. 박서진은 감사팀 조사실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나는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배신을 이라며 열연을 펼쳤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감사팀과 인사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수연의 자리로 찾아왔다. 주변 동료들은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한때 그녀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칭찬했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등 뒤에 꽂혔다. 이수연 책임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잠기는 오셔오셔. 그들은 수연의 사원증과 노트북을 압수했다. 수연이 회의실로 걸어가는 짧은 복도는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처럼 길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등골을 꼿꼿이 편 채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억울함 대신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이것이 그들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라는 것을 직감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징계위원회 회의실. 긴 테이블에는 감사팀장과 인사위원장, 그리고 피해자이자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박서진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가장 상석에는 이례적으로 강태무 회장이 직접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감사팀장이 준비된 자료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이수연은 회사 기밀인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자 회사에 대한 심각한 해사 행위입니다. 그는 이메일 전송 기록과 조작된 입금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다. 누가 보아도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박서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저는 이수연 책임에게 모든 기회를 주었습니다. 팀의 에이스로 믿고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사와 동료들을 배신하고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메일 기록은 조작되었으며 저 차명 계좌는 제 존재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꾸민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항변은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증거 앞에서 그녀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인사위원장이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수연 씨, 듣자 하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라고 하던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지. 그래서 이런 절박한 선택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싱글맘. 그 단어가 강태무의 귓전을 때리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부서지고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던 두 개의 퍼즐. 조각이 굉음과 함께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서점에서 쇼펜하워를 논하던 지적인 여자. 카페의 창가에 앉아 햇살처럼 웃던 다정한 여자. 아들의 손을 잡고 있던 아름다운 싱글맘. 그리고 지금 모두의 비난 속에서 홀로 꼿꼿이 서 있는 여자. 회의실에서 압도적인 프레젠테이션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던 천재 디자이너 이수연. 강태무는 그제야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두 개의 다른 인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한 사람이었다. 결코 꺾이지 않을 듯한 저 단단한 눈빛. 위기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고요한 힘. 바로 그때 감사팀장이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스크린에 새로운 파일을 띄웠다. 피고인의 개인 파일에서 발견된 사진입니다. 그녀가 이 돈으로 무엇을 지키고 싶어 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과 민준의 사진이었다. 그녀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기 위한 장치였지만 강태무에게 그것은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그 아이다.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서점에서 마주쳤던 비범하고 사랑스러운 그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 강태무의 머릿속에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배신감. 그 모든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 계획된 것이었나, 자신에게 접근하기 위해 아들까지 이용한 것인가. 그 다정했던 미소와 지적인 대화들이 모두 연기였단 말인가.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의심. 하지만 동시에 프로젝트를 설명하던 그녀의 뜨거운 열정을 기억했다.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녀 눈의 총기를 기억했다. 아들을 바라보던 그 순수한 사랑을 기억했다. 그런 사람이 과연 돈 때문에 회사를 팔아넘길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철한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 증거들은 너무나 완벽했다. 마치 나를 보시오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너무나 자기적이었다. 이 모든 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박서진. 그리고 이토록 거대한 판을 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그의 머릿속에 한유라의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순간 강태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멈췄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이 징계위원회는 무기한 중단합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지배했다. 감사팀은 이 모든 증거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시오. 내가 직접 감사를 총괄할 겁니다. 그때까지 이수연 책임은 유급 휴가 조치한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은 외부 유출을 절대 금합니다. 강태무는 그 말만 남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남겨진 사람들은 충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서준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공포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수연은 혼란스러웠지만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회장실로 돌아온 강태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창가에 섰다. 그는 수연과 민준을 만났던 모든 순간들을 처음부터 다시 복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한 명의 직원을 심판하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음모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뒤엉킨 복잡한 미로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 미로를 풀어낼 열쇠는 오직 자신만이 쥐고 있었다. 강태무의 명령에 따라 유급 휴가 조치된 이수연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무력하게 앉아만 있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비밀작전 본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수동적으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나약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스스로 칼을 들고 전장으로 나서는 용맹한 전사였다. 한쪽 벽면에는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진행 과정이 타임라인으로 정리되어 붙어 있었다. 수연은 지난 몇 년간 박서진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교묘하게 훔쳐 자신의 공으로 포장했는지를 증명할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이디어가 담긴 최초의 기획안, 날짜와 시간이 찍힌 원본 파일들, 그리고 박서진이 그 이후에 제출한 보고서들을 비교하며 그의 지적재산권 도둑질의 역사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녀의 옆 작전지휘센터에 앉은 민준은 디지털 세계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조 비서가 흘려준 제3의 외부 서버라는 단서는 민준에게 보물지도의 마지막 조각과도 같았다. 아이는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실력으로 TK그룹의 철통 같은 보안망을 조용히 우회하여 문제의 백업 서버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파괴를 위한 해킹이 아닌 진실을 인양하기 위한 잠수였다. 엄마 찾았어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환호성을 질렀다. 모니터에는 날짜와 시간 IP 주소 수정 내역 등이 빼곡하게 기록된 원본 로그 파일이 떠 있었다. 기록을 보면 기밀 파일 유출 사건이 일어난 날 최초의 데이터 패킷은 박서진 팀장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생성됐어요. 그게
3개의 익명 프록시 서버를 거치면서 엄마의 IP 주소에서 발송된 것처럼 위장된 거예요. 전형적인 IP 스푸핑 공격이에요. 증명할 수 있겠니, 아들? 물론이죠. 암호화된 경로를 역추적해서 원본 출처를 증명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어떤 디지털 유령이든 발자국은 남기는 법이니까. 모자 무씨가 진실을 향한 방역을 준비하는 동안 강태무 역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공식 감사팀을 믿지 않았다. 회장실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유일한 신복 조 비서에게 비밀 임무를 하달했다. 조 비서. 태무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나에게 제출된 증거가 아닌 진실을 찾아오시오. 박서진 팀장의 모든 것을 조사하시오. 재정 상태, 과거 행적 주변 평판까지 전부. 그리고 한유라 상무의 최근 동선과 만난 사람들도 빠짐없이 보고하시오. 태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이수연 책임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그녀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소. 조 비서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3서버에 원본 접속 기록도 확보하겠습니다. 태무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수연이 이 모든 음모의 결백한 희생자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의 총명함과 아들을 향한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면 그녀가 자신을 기만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산된 접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차가운 의심이 독처럼 퍼져나갔다. 이 조사는 단순히 회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었다. 그가 느꼈던 인간적인 끌림과 신뢰가 진짜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싸움이었다. 2개의 비밀 수사 라인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같은 진실을 향해 맹렬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조 비서의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도착했다. 첫째, 박서진은 거액의 불법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동기가 충분했다. 둘째, 과거 그가 맡았던 프로젝트들에서 뛰어난 아이디어를 냈던 신입 디자이너들이 의문스럽게 퇴사하거나 한직으로 발령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되었다. 상습적인 아이디어 강탈범이었던 것이다. 셋째, 한유라와 박서진이 청담동의 한바에서 만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리고 수연의 차명 계좌로 들어온 돈의 출처가 한유라의 지방과 관련된 유령 회사라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같은 시각 민준의 작은 송가쇼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엄마, 성공했어요. 민준은 마침내 박서진이 사용한 프록시 서버들의 암호화된 경로를 모두 풀어내고 데이터가 그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디지털 증거 체인을 확보했다. 거기에 더해 민준은 박서진의 허술한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결정적인 파일을 하나 더 발견했다. 삭제된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호기심의 파일을 복원하자 그 안에는 박서진이 누군가에게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음성 파일 재생. 그래, 그 잘난 척하던 년 이제 끝났어. 내가 아주 제대로 묻어버렸거든. 한유라 상무가 뒤를 봐주기로 했으니 이제 디자인팀은 완전히 내 세상이야. 하하하. 그것은 모든 퍼즐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 스모킹 건이었다. 수연은 차갑게 식은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자신의 보고서에 첨부했다. 박서진의 아이디어, 도둑질의 역사를 증명하는 타임라인과 파일 비교 자료,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전말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거와 통화 녹음까지. 그녀의 방역 무기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밤늦은 시간 강태무는 조 비서가 보고한 자료들을 보며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박서진의 비리 한유라의 배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회사가 더러운 음모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비서 라인을 통해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익명,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진실,
태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메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수연과 민준이 밤을 새워 정리한 완벽한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IP 스푸핑 경로 분석 자료와 박서진의 아이디어 도용 증거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부된 음성 파일을 클릭했다. 스피커를 통해 박서진의 저열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유라의 이름까지 명확하게 언급되는 순간 태무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았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이수연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경외감과 그녀를 잠시나마 의심했던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었다. 그녀는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공주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지성을 무기 삼아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운 여왕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우연한 만남들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것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믿을 만한 아군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던 한 어머니와 아들의 절박한 전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에 대한 그의 신뢰는 이제 의문의 대상이 아니었다.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강태무는 수화기를 들었다. 조비서, 지금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시오. 그리고 보안팀도 대기시키고 이제 잔혹한 진실을 만천에 공개할 시간이었다. 방역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날 오전 10시 TK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처럼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무가 소집한 긴급 이사회였다. 이사진들은 갑작스러운 소집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모였다. 이사회의 말석 파트너사 대표 자격으로 초대된 한유라와 그녀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초조한 기색으로 앉아있는 박서진이었다. 한유라는 여전히 우아하고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길한 예감이 맴돌고 있었다. 회의실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섰다. 강태무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이수연이었다. 유급 휴가 중인 그녀가 회장의 바로 뒤에서 나타나자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연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칼을 든 집행관의 모습이었다. 강태무가 회장석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최근 불거진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최종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는 턱짓으로 수연을 가리켰다. 이수연 책임이 그간의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겁니다. 박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유라의 미소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수연은 회의실 중앙 스크린 앞으로 나섰다. 분노나 흥분은 없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단단한 확신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박서진의 상습적인 아이디어, 도용의 역사부터 시작되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년 전 프로젝트 오디세이의 최초 기획안입니다. 작성자는 저 이수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본 파일과 박서진이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한 보고서를 나란히 띄웠다. 그리고 이것은 박서진 팀장님께서 일주일 뒤에 제출하신 보고서입니다. 제 기획안의 핵심 개념과 디자인 언어가 그대로 도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박서진이 저질러온 파렴치한 행각들을 날짜와 시간이 찍힌 명백한 증거들로 하나하나 폭로했다. 이 사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져갔다. 박서진은 거짓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수연은 동요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다음은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의 진실입니다. 스크린에는 민준이 복원한 제3서버에 원본 로그 기록이 나타났다. 감사팀이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은 박서진 팀장님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발송된 후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쳐 제 IP에서 발송된 것처럼 위장된 전형적인 스푸핑 공격의 결과물입니다. 그녀는
복잡한 디지털 경로를 비전문가인 이사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모든 화살표의 끝은 단 한 사람 박서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이제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수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해줄 음성 파일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스피커를 통해 박서진의 저열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래, 그 잘난 척하던 년 이제 끝났어. 내가 아주 제대로 묻어버렸거든. 한유라 상무가 뒤를 봐주기로 했으니 이제 디자인팀은 완전히 내 세상이야. 하하하. 한유라 상무, 그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경악과 경멸을 담아 한유라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잿빛의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완벽했던 그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말도 안 돼. 저건 음해야. 싸구려 조작이라고. 한유라는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박서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중얼거렸다. 그때 강태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박서진 씨.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냉정했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회사는 당신을 업무상 배임기업 기밀 유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보안팀이 당신을 밖으로 안내할 겁니다. 그는 시선을 한유라에게로 옮겼다. 한유라 상무, TK그룹은 오늘부로 귀사와 맺었던 모든 파트너십을 파기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끝입니다. 불법 침입죄로 끌려나가기 전에 당신 발로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강태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열리고 보안팀 직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박서진의 양팔을 붙들고 끌어냈다. 한유라는 치욕과 분노로 온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수연을 죽일 듯이 노려본 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거대하고 추악했던 두 악인의 동맹이 만천에 공개된 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해질녘의 회장실. 강태무는 수연에게 잠시 남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붉게 물드는 도시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자책감이 서려 있었다. 이수연 씨, 내가 당신을 잠시라도 의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당신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한 것에 대해서도.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할 시간. 회장님, 사과는 오히려 제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저희의 만남, 컨퍼런스에서 그리고 서점에서 그건 전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와 제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태무는 충격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연은 담담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 컨퍼런스에서 아이를 도와주던 그의 다정한 모습에 얼마나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아들 민준이가 아빠 만들기 작전이라는 귀여운 계획을 세웠는지, 그에게 접근해 그의 힘을 빌려 부당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절박했던 심정까지.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진심을 꺼내놓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시작은 그랬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고 절박함에서 나온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그 계획을 앞질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당신을 보면 주체할 수 없이 뛰는 내 심장. 이건 더 이상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게 제 진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연약한 속내를 그에게 내보였다. 그가 자신을 경멸하고 밀어낸다 해도 더 이상 그를 속이고 싶지는 않았다. 태무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고백을 그 안에 담긴 용기와 두려움, 그리고 진심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희대의 사기꾼이 아닌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넘어서는 사랑에 빠져버린 한 여인의 순수함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을 부드럽게 손으로 닦아주었다. 그는 나도 사랑한다거나 괜찮다는 흔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이 순간의 감정을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주 작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수락이었고 이해였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조용한 회장실 안에서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나간 후 TK그룹에는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박서진은 회사의 모든 직위에서 파면됨은 물론 배임 및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한유라의 가문이 운영하던 회사와의 파트너십은 즉각 파기되었고 이 소식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TK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를 적으로 돌린 그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한때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한유라는 모든 것을 잃고 가족들에 의해 사실상의 유배나 다름없는 해외 유학길에 올라야 했다. 그 추문의 중심에 있었던 이수연에 대한 시선은 180도 바뀌어 있었다. 그녀를 향했던 의심과 질시의 눈빛은 이제 경외와 존경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강태무 회장은 모두가 놀랄만한 인사를 단행했다. 기존의 디자인 1팀을 해체하고 그보다 훨씬 큰 규모와 권한을 가진 독립조직 미래 경험 혁신센터 퓨처 엑스피리언스 이노베이션 센터를 신설한 것이다. 그리고 그 초대 센터장으로 이수연을 임명했다. 사원에서 책임으로 그리고 다시 임원급인 센터장으로 TK그룹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그녀는 이제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핵심 인사가 되었다. 새롭게 꾸려진 센터 사무실은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 찼다. 수연은 과거 박서진과 같은 권위적인 리더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직급에 상관없이 오직 실력과 아이디어만으로 평가받는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팀원들은 마침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리더를 만난 것에 기뻐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다. 강태무와 이수연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회사에서 그들은 회장님과 센터장님이었다. 프로젝트의 비전을 공유하고 날카로운 의견을 주고받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하지만 공식적인 호칭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따뜻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회의 테이블 너머로 마주치는 눈빛 속에는 동료와의 이상의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주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과천 서울대공원.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나들이를 나왔다. 강태무는 딱딱한 수트 대신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그의 머리도 바람에 자연스럽게 흩날렸다. 그는 이런 평범한 휴일이 어색한 듯 처음에는 조금 굳어 있었지만 민준이의 손에 이끌려 이내 어색함을 풀었다. 아저씨, 저랑 알시카 시합해요. 민준은 강태무를 더 이상 회장님도 잘생긴 아저씨도 아닌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 친근한 호칭에 태무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5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땅바닥에 엎드려 조종기를 잡았다. 결과는 물론 민준이의 압승이었다. 아저씨는 아직 조종 실력이 부족하네요. 제가 특별히 훈련시켜 드릴게요. 민준은 제법 어른스러운 말투로 태무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모습에 수영과 태무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솜사탕을 나눠 먹고 동물원 코끼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태무는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있던, 아니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 없었던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뒷좌석에서 잠든 민준을 보며 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피곤하셨죠? 괜히 저희 때문에 쉬지도 못하시고. 태무는 운전대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휴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무는 처음으로 수연의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수연이 직접 만든 따뜻한 된장찌개와 몇 가지 소박한 반찬들이 전부였지만 태무에게는 세상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의 만찬보다 더 맛있었다. 그는 서툴게 수저를 놓고 민준이가 제잘거리며 설명하는 공룡 이름들을 진지하게 외우려 애썼다. 그 모습은 더 이상 거대 기업의 냉철한 총수가 아니었다. 한 가정의 온기를 처음으로 느끼며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민준이 잠자리에 든 후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의 도시 야경이 부드럽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태무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수연의 집 안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평생을 크고 텅 빈 집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집이 따뜻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기를 만드는 거겠죠. 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태무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이수연 씨, 당신과 민준이가 시작했던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당신들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빠 후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직책을 원합니다. 민준이에게는 진짜 아빠가, 그리고 당신에게는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고백에 수연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왔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수락의 대답이었다. 몇 달 후, 세 사람은 새로 지을 집의 설계도를 함께 보고 있었다. 민준이가 직접 그린 우리 가족의 방 스케치를 보며 태무와 수연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절박함과 한 천재 소년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던 CEO 사로잡기 대작전. 그 끝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었다. 강태무, 이수연, 그리고 이민준. 세 사람은 이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도 없었다. 오직 사랑과 신뢰, 그리고 따뜻한 행복만이 가득할 터였다.